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엔터를 탑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빅4를 다 담는 거를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나만의 ETF로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터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뭐 하이브,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생각하잖아요. SK증권 중소형주 3개 추천을 하고 있는데 노머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할 때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시장의 핫 이슈죠. 한알령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 국내 증시에 한알령이 미쳤던 영향은 어느 정도였나요? 한알령은 우리나라의 내수주에 영향을 미쳤어요. 확실히 좀 오랜 기간 영향을 줬고요. 15년도가 상해 증시 피크거든요. 그때부터 국내 내수주가 사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과거 돌아가 보시면 그때 피크를 쳤던 유통 관련 업종, 음식료 관련 업종 이런 내수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사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반등하는 구간 없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 속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은 했지만 기대감에 그치면서 또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중국과 한국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 업종 전반에 대한 영향이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번에 좀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한알령 해제 가능성과 그 강도를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사실 예측하지 않고 조금 더 후행적으로 따라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속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베팅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거와 다른 이슈로 모멘텀이 생겨서 오르고 있었던, 그런데 한알령도 덤이 되는 그런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련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중국 모멘텀으로 화장품도 조금 반응을 했고 콘텐츠 제작사, 그리고 다양한 어떤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엔터 업종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엔터 업종을 가장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력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분야이고 만약에 콘텐츠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중국 콘텐츠도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품도 애국주의 소비 때문에 중국이 열린다고 해도 경쟁은 이어질 거고요. K-팝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게 K-팝에서 이제 중국 아티스트들이 또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건 맞지만 K-팝을 K 아티스트들보다 잘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엔터를 탑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터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뭐 하이브,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생각하잖아요. 해당 종목들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빅4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백테스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은 특정 기업이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아웃퍼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산업이 갈 때 대체로 같이 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최근에도 보면은 작년 4분기부터 거의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업 모델, BM이 되게 비슷해요. 아티스트들의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팬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추정하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추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을 했을 때 이 수익이 얼마나 터질지에 대한 예측도 사전에는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 빅4를 다 담는 거를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고루 분산해서 담는 일종의 나만의 ETF로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 소비 업종 있잖아요. 여기가 미국이랑 중국의 제조업 사이클에 많이 동조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제조업 사이클이 스타트를 끊는 거는 미국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4번 정도의 사이클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29개월에서 35개월의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미디어 엔터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 어떻게 퍼폼을 냈는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처음에는
경기 민감 업종이랑 같이 올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소비가 반등할 거다. 뭐 산업재도 오르고 IT도 오르고 소재도 오르고 경기 소비재도 오르고 이렇게 먼저 오를 때 경기 소비재랑 같이 오르죠. 그리고 26년이 됐을 때 제조업이 이렇게 오르다가 사이클상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대체로 기업들에서 성과급이 터지고 어떻게 보면 티켓 가격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구간이 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미디어 엔터 쪽으로 관심이 확실히 이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월별 수익률을 보면 다른 경기 민감 업종은 오르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르고 내려오고 하면서 큰 웨이브 안에서 조정이 있는데 엔터 기업들은 생각보다 조정을 잘 안 합니다. 조정을 할 때는 많이 내려오는데 월별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되게 고르게 분포돼 있고 거의 다 오르는 걸 볼 수 있고 이번에도 보시면은 관세 이슈 있잖아요. 관세 이슈에 미디어 엔터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서 경기민감 업종이랑 오르긴 오르는데 관세 이슈에 영향을 안 받아서 일종의 경기민감 방어주가 되는 성격까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기업 말씀드리는데 중국 모멘텀으로 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G라던가 디어유라던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컨텐츠 쪽에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돼서 컨센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미국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노머스라던가 뭐 스트레이키즈, JYP, 하이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모멘텀은 26년까지예요. 그래서 조정할 때마다 계속 모아가야 되고 최근에 보시면은 엔터가 좀 뜨기 시작했던 이유가 일부 IP들의 활동 재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BTS 군 전역 이후의 완전체 그리고 블랙핑크의 어떤 그룹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지드래곤 베비몬스터 관련해서의 어떤 협업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 IP들이 먼저 출격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보여요. 엔터주는 한알령을 떼고 봐도 좋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때 내가 기존에 보고 있던 투자 티세스가 무너져도 돈을 벌 수 있는 항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엔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작은 종목을 붙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SK증권 미드 스몰캡 팀에서 2월 20일 날 자료를 하나 냈고요. 저희가 선별 중소형주로는 노머스, SAMG 엔터, 그리고 디어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머스는 제가 자료를 작성한 기업이고요.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지금 주가 관련돼서 방향성 모색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행 이슈도 조금 있을 수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업을 되게 좋게 보는 이유는 엔터 산업이 커진다고 하면 이 기업이 더 빠른 성장률을 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BM을 갖고 있는 거죠. 3개 파트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디어유랑 비슷하게 IP가 메시지 서비스 플랫폼에 들어와서 채팅하고 팬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IP들이랑 협력을 통해서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으로 굿즈 같은 거를 만드는 사업이죠. 뭐 응원봉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해외 투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대박이냐 쪽박이냐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업사이드도 업사이드지만 다운사이드를 막는 어떤 현지 프로모터와의 협상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22년도 말에 시작을 해서 아레나급 1.2만 명 스테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조금 더 좀 더 큰 규모의 해외 투어 공연을 어떻게 보면 직접 오거나이즈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이유는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앞으로 내다볼 때 조금 더 작은 규모라고 하면 3개월에서부터 조금 더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9개월까지는 앞서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전 협의해서 그때 딱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성과가 좋으면 그러면은 보너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실적이 예상보다 올라와 줄 수 있는 서프라이즈 엘리먼트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노머스를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미주 시장으로 타겟팅을 올해 한다고 합니다. 해외 투어 부분이 주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면 한알령에 대한 수혜도 커질 수 있겠네요. 중국 쪽으로 계속 활동하시고 있는
그런 주 IP들도 예전에는 대형 기획사 소속이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독립을 하신다던가 해서 본인들의 어떤 레이블을 차리시고 단독 활동을 하는데 그 소속사에 소속돼 있었던 것만큼 어떤 관리도 필요할 거잖아요. 매니저 외에 어떤 굿즈라던가 투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행해줄 업체가 필요하죠. 그런 모든 어떤 사업 전반을 노머스가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노머스가 그런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실 역량이 되지만 IP 발굴에 힘써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업사이드를 많이 볼 수 있는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외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노머스는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본인들이 하방을 통제해서 업사이드를 많이 먹는, 그리고 중소형 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어 관련해서는 그냥 일부 개런티된 금액만 받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모델이 성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근 증시 환경과 여러 이슈를 고려해서 투자자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2월 20일부터 3월 초에서 중순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중소형주 지수 기준으로 이때 조금 부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지수 안에 있는 로보틱스랑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 업종을 안 좋게 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조정할 때 담아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박찬솔 연구원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